과잉 단백질과 지방에 의해서 우리의 몸이 썩어가고 변비가 있고 두통이가 있고 알러지가 있고 여러분의 모든 질병의 원인이 여기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가스데이비 박사님은 총정리하십니다. 자, 우리 몸에서 이 악취가 나는 이유, 그리고 변기통 붙잡고 통사정하는 이유, 그리고 이렇게 비만 오고 날이 굳으면 머리가 지근지근 아프고 계속적으로 두통이 오는 이유, 그리고 얼굴 피부에 알러지 리액션이 계속 알러지가 여기저기 나고 아토피 같은 그런 그 피부 질환이 있는 정말 무시무시하고 그 공포스러운 이유가 무엇인지를 가스 박사님이 이 시간에 총정리합니다. 자, 여기 가스 박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공식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공식이냐면 단백질을 만드는 아미노산은 마치 벽돌, 브릭과 같다. 벽돌은 분명히 벽을 짓는데 아주 필요한 요소이지만 그러나 과연 벽돌이 많을수록 좋을까? 만일 덤프트럭이 계속해서 당신의 집 앞에 벽돌을 떨어뜨리고 그리고 지게차가 계속해서 당신의 부엌 바닥에 벽돌을 두고 간다면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이 집이 다 젖었는데 거기다 벽돌을 여러분의 주방에다 자꾸 던져두고 가고 이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아요? 그것은 더 이상 벽을 세우는 건축 재료가 아니라 너무너무 위험하고 공포스러운 존재로 바뀔 것입니다. 공포스러운 존재, 바로 우리 몸에서 썩는 내가 나고 몸이 썩어가고 세포가 썩어가고 그리고 모든 병은 변비에서부터 시작해죠. 그래서 호프만 박사가 하루 3번의 건강한 배변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우리 몸의 독소가 계속적으로 쌓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침마다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지난밤 잘 주무셨어요? 변은 잘 보세요? 라고 질문하시는 이유를 이해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끈지끈 두통이 오거나 알러지 리액션이 있는 이유는 바로 무엇 때문이다? 과잉 단백질 때문이다. 특별히 동물성 단백질인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 1,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 1이나 메티오닌과 같은 과잉 단백질과 지방에 의해서 우리의 몸이 썩어가고 변비가 있고 두통이가 있고 알러지가 있고 여러분의 모든 질병의 원인이 여기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가스데이비 박사님은 총정리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 트루노스 헬스센터의 연구 책임자인 더그 리스 박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오늘 제 댓글에 이런 댓글을 봤습니다. 사모님, 저탄고지 치명적인 위험에 대해서 이제는 제가 잘 이해가 갑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단백질을 먹나요? 단백질은 도대체 어디서 얻어요? 아,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뭐 공부하셨습니까? 자, 단백질은 어디에서 얻나요? 라는 지겨운 질문을 받을 때 떡 리그 박사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뭐라 그러세요? 제 살에서요 라고 대답해야 한다고 농담하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저탄고지의 치명적인 위험에 대해서 들으셨습니다. 단백질 어려서부터 우리가 잘못되어 있는 그런 미신적인 이 단백질 신화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단백질은 비단 고기나 우유나 생선이나 이런 데서만 얻을 수 있다고 계란이나 이런 데서만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많은 전문가들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가장 좋은 단백질은 어떤 단백질이다? 동물성 단백질이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치킨이다? 예, 운동선수 헬스 트레이너들이 반드시 먹어야 된다고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는 단백질이 필요한데 그 단백질은 닭가슴살에 있다고 주장하는 그러한 이유이다? 그러면요? 단백질은 어디에서 얻을까요? 완전 단백질은 식물에서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까지 공부하셨습니다. 자, 우리 몸에는 아미노산이 절대 부족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근육을 키우는 것은 여러분 단백질이나 탄수화물이 아니고 뭐라고요? 아, 칼로리라고요. 단백질이 아니고 인간의 몸이 작동하고 근육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지방과 비타민과 미네랄, 다시 말하면 칼로리가 필요한 것이지 비단 특정 단백질이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먹는 음식의 칼로리로부터 근육이 나오지 특정 성분인 단백질에서 근육을 만드는 성분이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번 시간에 좀 명확하게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단백질 합성제나 육류업계의 말을 전적으로 믿고 싶다면 그 부정적인 결과물인 여러분 몸에서 썩는 냄새가 나고 입에서 썩는 냄새가 나고 변비가 생기고 두통이 있고 알러지가 오는 거 여러분들이 책임지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1940년대 일리노이 대학의 영양학 교수인 윌리엄 로즈 박사는 인간이 스스로 합성할 수 없어서 반드시 우리 몸이 스스로 합성할 수 없어서 반드시 어디서 섭취해야만 되는 음식을 먹어서 섭취해야만 생기는 아미노산 8개의 아미노산을 일컬어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가정 시간에 또는 대학에서 영양학 시간에 공부하셨을 겁니다. 이 8가지 필수 아미노산은 섭취해야 하는 최소한의 관장량을 설정했는데요. 재밌는 사실은 이러한 8가지 필수 아미노산은 계란이나 우유나 닭고기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감자, 통밀, 옥수수를 비롯한 거의 모든 식물성 식품에 완벽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영양 성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양한 식물성 식단으로부터 충분한 칼로리를 얻으면 절대 단백질이 결핍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이 사실을 저는 진짜 매 기마다 단백질 어디서 먹어요? 여기 오시는 분들 상담할 때마다 늘 그 질문을 제가 한 달이면 몇 건씩 받는 것 같습니다. 자, 덕 리슬 박사님처럼 제 살에서요 라고 대답하지 않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스 박사님이 수없이 많은 환자들을 상담할 때 많은 분들이 저탄고지의 치명적인 위험에 대해서 설명할 때 많은 환자들이 박사님 단백질은 그럼 어디서 얻나요? 자, 그러면 우리 단백질 양을 좀 총량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유 한 컵에는 단백질이 8g 정도 들어 있습니다. 고기 한 점은 85g의 고기 한 점에는 21g의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마른 콩 한 컵에 16g의 단백질, 브로콜리 1인분에 4.2g의 단백질, 콜리플라워 작은 거 한 개에 5g의 단백질, 현미밥 한 컵에 5g의 단백질, 삶은 감자 중간짜리 한 개에 4.3g의 단백질, 감자칩 8온스 봉지 한 개에 16g의 단백질, 도미노 치즈 피자 한 조각에 12g의 단백질, 완두콩 한 컵에 8g의 단백질 함량이 들어있습니다. 자, 이걸 보시면 고기에만 단백질이 들어있고 우유에만 단백질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마른 콩에도 브로콜리에도 콜리플라워에도 현미밥에도 단백질이 들어있고 심지어는 어디에까지 추천하지는 않지만 가공식품인 정제식품 그 정크푸드인 감자칩이나 도미노 피자 같은 공장 음식까지도 단백질 권장량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점은 뭐냐면 우리가 칼로리를 탄수화물을 또는 지방을 굶지 않는 이상은 단백질이 결핍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예, 단백질 결핍을 무기로 위험 마케팅을 구사하는 상업 미디어에 여러분들이 기만당하지 말게 되시기를 가스 박사님께서 촉구하고 계십니다. 자, 현재 미국 정부는 단백질 하루 권장량이 그러면 얼마나 됩니까? 라고 할 때 단백질 하루 권장량이 몸무게당 0.8g으로 설정합니다. 2003년의 메타 분석에 의하면 우리 몸의 근육은 단백질 섭취보다는 에너지 섭취와 더 관련성이 높다는 분석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단백질 하루 권장량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충분한 칼로리를 섭취하면 단백질은 절대로 부족하지 않다는 그러한 사실을 역으로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의 체중이 58kg라고 할 때 하루 필요 권장량이 0.8이면 곱하기 58은 46.4g의 단백질 필요량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 다시 말하면 아까 46.4g이면 고기 한 점에 21g이었고 자 한번 볼까요? 브로콜리 또 마른 콩 한 컵에 16g 콩에다가 여러분 콜리플라워 먹고 현미밥 먹고 부족하지 않겠죠? 네. 예. 자, 우리가 충분히 칼로리를 먹기만 하면 절대 단백질 부족은 생기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늘마을 식단이 영양소가 굉장히 충분하고 아마씨, 콩단백질, 그 다음에 아침에 여러분들이 뭐 드세요? 황단백질인 콩물에다가 버드윅 박사의 프로토콜에 보면 7번이나 노벨상 수상자로 지명됐던 버드윅 박사는 최고의 항암 프로토콜, 항암 식단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콩물, 황단백질에다 뭐를 결합해요? 아마씨. 아마씨를 결합하면 염증이 축축축축축 줄어듭니다. 특별히 부인병, 종양 억제에 탁월합니다. 그래서 난소암이나 자궁암이나 유방암이나 전립선암 같은 그런 경우에 모든 암에도 효력이 있지만 그럴 때 염증 수치를 줄여주는데 상당히 탁월하기 때문에 버드윅 박사는 그래서 황단백질과 아마씨의 결합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것만 해도 여러분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량은 아침에 벌써 게임 끝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 기마다 살이 너무 빠져요. 저 가서 단백질 보충제 먹어야 되지 않을까요? 한 달에 제가 꼭 서너 분의 질문을 받게 돼서
제가 참 안타까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수많은 과학자들, 특별히 식품업계의 후원을 받고 육류업계의 후원을 받고 그 다음에 축산업계에서 연구비 지원을 받는 수많은 과학자들은 단백질의 하루 권장량을 높이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육류에 함유되어 있는 메띠오닌, 여러분 아시죠? 가장 암의 스위치를 올렸다 껐다 하는 가장 위험한 인자가 IGF-1과 메띠오닌인데, 이 메띠오닌과 류신이 각각 암과 노화를 유발한다는 사실을 애써 숨긴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단백질 하루 권장량을 높이는 연구비를 지원받는 이 과학자들이. 자, 그리고 공장에서 자라는 소와 돼지가 항생제 범벅이라는 사실을 애써 숨깁니다. 맞습니까? 또 고기가 채소보다 더 좋은 아미노산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역설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런 상업적인 그런 것에 기만당하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식물은 완벽하고도 균형 있게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는 반면에 고기는 과잉으로 공급한 단백질이 아까 보니까 고기 한 점에 몇 g이었어요? 21g이죠. 자, 그러면 고기 2조각을 먹으면 몇 g이에요? 하루 필요한 단백질 다 들어가는데 여러분들 고기 드시면 2점만 드세요? 젓가락 2점만 드시지 않죠. 자, 그러니까 그 과잉 단백질이 고기가 과잉으로 우리 몸에 들어올 때 어떻게 되냐면 칼슘과 결합하면서 우리 몸에서 지난 시간에 골다공증이 생기는 원인을 보았습니다. 왜 뼈에서 구멍이 송송송송 생기냐면 과잉 단백질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우리 몸이 혈액이 점점 산성화되기 때문에 이 산성화되는 메커니즘을 조절하기 위해서 산성화를 중화시키기 위해서 뼈에서 뭘 가져간다? 칼슘을 가져간다. 그래서 뼈에서 구멍이 송송송송 생기는 골다공증이 생기는데 골다공증 환자가 거기다가 뼈국물 드세요. 사골국물 드세요. 그러면 구멍도 송송 나세요 하고 같은 얘기를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에 대한 올바른 지혜를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고기를 과잉으로 공급한 단백질이 배설되면서 칼슘과 결합되면 우리 뼈에서 칼슘을 꺼내서 중화시키기 위해서 혈액을 중화시키는 데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칼슘이기 때문에 그래서 칼슘을 빼오니까 골다공증의 원인이 된다는 점을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은 공부하셨습니다. 또 육류와 유제품을 많이 하는 소비하는 국가의 순서가 골다공증 환자가 많은 국가의 순서와 일치하는 것을 콜린 캠벨 교수의 The China Study, 무엇을 먹을 것인가에서 여러분들은 수많은 역학조사를 통해서 공부하셨습니다. 최근 들어 과학자들이 단백질 하루 권장량을 0.8도 과한데 어디까지 올려요? 1.0까지 증가시켜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계셨다면 정신없는 말을 하는도다 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 연구진들은 완전 단백질을 얻기 위해서는 밀가루와 우유를 결합해야 한다고 계속 부추깁니다. 자, 우리 가스 박사님께서 재미있는 표현하십니다. 아프리카 난민 어린이를 위한 제안이라면 이해할 수 있겠지만 과학자들의 몇 푼의 연구비와 지원금 때문에 양심을 팔아먹는 세상이 참 안타까울 뿐이다 라고 정리하면서 마치고 계십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 시간에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몸에서 냄새가 나고 입에서 썩는 냄새가 나는 이유 뭐 때문이라고요? 뭐 때문이라고요? 예, 그게 왜 생깁니까? 그게 왜 생겨요? 과일 드셔서 그래요? 그러면요? 네, 아이고 우리 최 선생님 공부 많이 하셨습니다. 자, 우리 몸에서 악취가 나는 이유, 그리고 변비가 생기는 이유, 그리고 두통이 생기고 알러지가 생기는 공포스러운 이유를 보자면 2013년에 한 연구에서 운동하고 난 다음에요. 20g 이상의 단백질을 섭취하면 우리 몸에서 뭐가 생성이 되냐면 과잉 암모니아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몸냄새와 구취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밝혀냅니다. 자, 운동선수들이, 운동 트레이너들이 닭가슴살에 집착하죠. 예, 모델들이 닭가슴살에 집착하죠. 단백질이 근육을 만들고 몸매를 이쁘게 만들고 살을 빼주기 때문에 그렇게 착각들을 하고 계시는데 뭐라고요? 단백질이 오히려 비만의 원인이고 단백질이 모든 질병의 원인이고 단백질이 구취와 악취와 변비의 원인이고 두통과 알러지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의 몸이 과잉 단백질을 뭐로 인식해요? 독소로. 그래서 여러분 cancer detox is the answer. 암은 무엇이 답이다? 암은 뭐가 답이에요? 사실은요. 콜린 캠벨 교수님이 질병역학의 그랑프리에서 수많은 과학자들이 놀란 게 뭐냐면 와, 위암도, 유방암도, 췌장암도, 전립선암도 보니까 다 뭐 때문에 생긴 병이에요? 어떻게 보니까?
과잉 단백질이 암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하는 사실을 알고야 됩니다. 우리 몸이 과잉 단백질을 뭐로 인식한다고요? 독소로 인식하고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 힘들고 애쓰고 있고 그것이 몸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젠 올바로 자각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공식, 단백질을 만드는 아미노산은 뭐와 같다? 벽돌과 같다. 벽돌은 분명히 벽을 짓는 데 필요하지만 벽돌이 많을수록 좋으냐? 그건 아니라는 사실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악취와 변비와 두통과 알러지의 공포스러운 존재인 과잉 단백질 대신에 여러분들이 가장 안전하고 완벽한 식물성 단백질을 통해서 여러분의 건강을 유익을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